바이러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 하면 뭐 감기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 에이즈 바이러스 많이 들어봐서 몸 안에 이렇게 증식을 하니까 생명체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바이러스는 사실 무생물적인 특징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어떠한 생물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무생물적 특징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세균과 바이러스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세균은 영어로 박테리아죠. 네, 바이러스는 영어로 바이러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차이점이 뭔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그림으로 이해를 좀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선생님이 클릭을 할게요.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 걸 한번 구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세균의 특징입니다. 바이러스, 이게 끝이에요. 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구별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세균의 경우는 생물에 붙건 무생물에 붙건 증식이 가능한데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생명체에서만 증식하는 게 특징인 거죠. 그래서 여기 만약의 경우에 생명체 X가 있는데 이 생명체 X가 세균과 바이러스 중에 하나라고 가정했을 때 이것은 세균일까요? 바이러스일까요? 여기 지금 보면 동물 세포 밖에서 개체수가 증가했죠. 이걸 통해서 이 어떤 생명체 밖에서 증가를 할 수 있는 건 바이러스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체 X는 세균과 바이러스 중에 하나라면 이것은 바이러스가 아닌 세균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세균과 바이러스의 차이점을 좀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바이러스는 특징이 크기가 너무 작아요.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작냐면 거의 머리카락의 10만 분의 1 정도, 세균보다 한 1000분의 1 정도 작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균 여과기에 이거를 넣어 봤을 때 이것은 대장균은 여기를 통과를 못하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박테리오 파지인데 이 바이러스인데 이 바이러스는 여기를 통과를 하게 됩니다. 여과액 안에 들어가게 되죠. 세균보다 작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이러스의 또 특징은 너무너무 단순한 물질 두 가지만 갖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지금 이 빨간 색깔 부분이 RNA, 이것은 단백질. 자, 이것은 지금 우리가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 그러니까 담배 잎에 모자이크 무늬가 생기는 병이 있는데 이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실체를 알아보니까 이 바이러스라는 것을 후에 알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TMV라고 해서 타바코 모자이크 바이러스인데 오직 핵산과 단백질로만 구성이 되어 있죠. 핵산 중에 RNA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은 박테리오 파지라고 하는 바이러스의 일종인데 박테리오 파지도 DNA, 핵산과 이것을 싸고 있는 단백질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세균인데 여기 박테리오 파지, 박테리오라고 하는 건 세균, 파지는 잡아먹는다. 세균보다 훨씬 작지만 이 세균을 파괴시킬 수 있는 위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박테리오 파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테리오 파지는 바이러스의 일종이 되는 것이죠. 에이즈 바이러스. 에이즈 바이러스의 경우도 여기 이제 안에 핵산과 바깥의 껍질인 단백질로 되어 있는 거죠. 뭐 감기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 다 마찬가지로 핵산과 단백질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바이러스의 구성 물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핵산과 단백질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바이러스의 또 중요한 특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바이러스의 생물적인 특징은 핵산,
핵산이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만이 갖고 있는 유전 물질이죠. 뭐 책상이나 컴퓨터가 핵산을 갖고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핵산을 바이러스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 얘를 생물적인 특징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이 바이러스는 이 지금 구조상 진정한 세포의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세포의 모습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포막, 싸고 있는 막이 이렇게 인지질층이 있고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을 갖고 있는 이런 형태인데 이건 지금 대장균도 하나의 세포의 어떤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이러스는 이러한 어떤 인지질층을 가지는 세포막도 없고 소기관도 없고 오직 딸랑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핵산과 단백질로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은 세포의 구조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바이러스가 생물이 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자, 그 전에 이제 핵산의 종류에 따라서도 바이러스가 조금 다릅니다. 어떤 거는 RNA를 가지고 있는 게 있고 어떤 거는 DNA를 또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에이즈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RNA를 갖고 있어요. DNA가 없이. 뭐 인플루엔자 독감 바이러스의 경우도 이제 RNA를 가지고 있고 박테리오 파지의 경우에는 이렇게 DNA를 가지고 있죠. 바이러스라고 할지라도 모두 다 RNA, DNA를 다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종류가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도 기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바이러스의 두 번째 아주 중요한 특징이 나옵니다. 살아있는 세포에 기생해서 물질을 합성하고 증식한다라는 거죠. 반드시 기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기생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물질 대사를 할 때 효소가 없어요. 효소가 있어야지만이 물질 대사를 할 수 있다고 그랬죠. 효소를 가지고 화학 반응을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없다 보니까 스스로 물질 대사를 못하는 거죠. 그럼 물질 대사를 못하면 죽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명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독자적인 효소가 없다 보니 살아있는 생명체에서 기생을 하는 활물 기생이다라고도 표현하는데 살아있는 생물체 안에서만 기생을 해서 살아남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숙주라는 표현을 쓰는데 숙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바이러스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증식하는 이 사람이 바로 이제 숙주가 되는 거죠. 숙주라고 하는 거는 잘 숙자의 집주자.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잠을 자고 쉴 수 있는 기생하는 공간을 숙주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숙주의 종류에 따라서도 바이러스를 좀 나눌 수 있죠. 어떤 바이러스는 사람과 같은 동물성이 있고 또 이렇게 담배에 기생하는 식물성, 그 다음에 대장균, 세균에 증식하는 세균성, 이렇게 숙주의 종류에 따라서도 바이러스를 좀 구별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바이러스의 세 번째 특징은 다양한 돌연변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돌연변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핵산, 유전자의 어떤 서열을 바꿔버리는 거죠. 예전 환경에 적응하는. 그러니까 이런 건 정말 생물적인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죠. 무생물은 언감생심 이런 거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생물체 밖으로 나와버리게 되면 이 핵산은 거의 유용하지 못하게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생물체 밖에서는 그야말로 단백질 결정체로 존재하는 이런 특징은 무생물적인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핵산이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런 결과이기 때문에 무생물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OX 퀴즈 하나 나갈게요. 바이러스는 최초의 생명체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X죠.
바이러스가 매우 단순해 보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숙주가 있어야, 생명체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거기에 기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숙주가 먼저 등장을 해야 되겠죠. 최초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바이러스는. 그래서 답은 X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내용으로 이바노프스키, 러시아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이러스의 존재를 처음 알아내게 됩니다. 이 사람이 했던 실험을 통해서 바이러스의 존재를 알아내게 되는 거죠. 자, 이 실험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자, 이 실험을 통해서 이 사람은 무엇을 알아내는지 한번 같이 실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일단 담배잎 모자이크병에 걸린 이 담배잎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막자사발에 간 다음에 이걸 세균 여과기에 통과시켰어요. 그 다음에 이 여과액, 만약에 세균이라면 여기를 통과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이 여과액을 가지고 와서 건강한 담배잎에 묻힌 거예요. 이건 지금 분명히 세균은 통과하지 못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묻혀가지고 보니까 건강한 이 담배잎에도 이렇게 모자이크병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을 여기서 알아낼 수 있을까요? 네, 분명히 그 전에 이 이바노프스키라는 사람이 사는 그 시대에는 세균의 존재만 알고 있었겠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세균이 아닌 다른 뭔가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어렴풋이 알아냈겠죠. 그리고 이 세균보다 작은 병원체라고 하는 부분도 알아냈을 테고 또 이 성분이 전염성이 있다라는 것도 알아냈겠죠. 나중에는 이것이 이제 TMV, 타바코 모자이크 바이러스, 담배잎 모자이크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바노프스키 실험의 A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담배 모자이크병을 유발하는 병원체는 세균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낼 수 있는 거죠. B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자, A에서 얻은 이 여과액, 네, 이 여과액을 다시 분리해서 농축한 거예요. 결정을 만들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증식도 일어나지 않은 거죠. 자, 이 실험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실험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낼 수 있을까요? 자, 결정으로 뒀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바깥에, 생명체 바깥에다가 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실험 B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깥에서는 생명현상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런 결정체로 존재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냈겠죠. 그런데 다시 이 실험 C는 병원체 1마이크로그램을 물에 녹인 다음에 건강한 담배잎에 다시 묻혔어요. 그랬더니 이 병원체가 10마이크로미터가 됐습니다. 이걸 통해서 뭐를 알 수 있을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담배잎에다 묻힌 거죠. 담배잎은 생명체가 되죠. 식물이니까. 근데 거기에 한 1이었는데 10이 됐다. 라고 하는 것은 양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생명체 안에서는 양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개체수가 늘어난 거죠. 몸이 불려진 게 아니라 이 병원체의 경우는 아주 작기 때문에 거의 단세포보다 더 작다라고 하는 걸 짐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가 개체가 늘어났다라고 짐작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증식, 생명체 내에서 증식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겠죠.